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코스닥과 코스피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내줬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부장님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해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는 좀 주춤한 반면에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나흘째 약세를 보이면서 2000선 아래로 지수가 내려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사흘째 오르면서 이제 500선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모두 아시지만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32% 내리면서 장중에 이제 140만 원대를 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은 150만 원을 이제 간신히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개인이 홀로 순매도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09.01포인트로 이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 4분기 실적, 호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4분기에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8조 8천억으로 사상 최대 행진,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연간으로도 보게 되면은 매출이 201조 원, 영업이익이 역시 29조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의 그 성적표를 또 내놓았고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매출 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8조 600원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가 이제 추정한 실적 추정치보다도 매출은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이제 3천억 정도 더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직전 분기에 이제 작년 3분기에 비교하게 되면은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 전년 동기와 비교하게 되면은 매출은 18.4%, 영업이익은 무려 88%가 이제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실적은 이제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휴대전화 사업이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 향후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삼성전자의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항상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같은 모습이 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2% 내리면서 150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가 TV 부문은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은 2, 4분기부터는 갤럭시 S4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또 괜찮아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도 크게 중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근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수익성 확대로 매출액은 228조 원, 영업이익은 35조 원을 이제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삼성전자 6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184만 원입니다만은 키움증권이 어제 210만 원으로 이제 또 최고가 목표가를 또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코스닥은 잘 가고 있고 코스피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쪽이 주춤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전문가들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중시에는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소식에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또 그 이후에 안도랠리를 이제 안도랠리 이후에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변수들이 다시 또 이제 악재로 좀 시장의 우려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재정절벽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재정 지출 삭감이라는 이제 정치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추가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또 이제 하나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2개월 동안 4,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인덱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강세 또 엔화의 약세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4, 4분기에 이어서 올 1, 4분기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역시 또 다시 커지는 부분이 역시 또 대형주 약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1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이슈, 벤치마크 이제 변경으로 인한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형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강합니다.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나요? 어제 코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일부 몇 개 종목은 이제 올랐습니다.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나온 그런 정책 관련주들만 좀 강하면서 이런 그 정책 관련주들 중심의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청년고용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창업투자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미 연방대법원이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했다는 소식에 줄기세포주들이 이제 역시 또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장에서 투자 전략들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당분간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주에 대한 이제 불안 요인 때문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장세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길게 보는 투자자라 그러면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일 때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흐름에서는 역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그런 정책 수혜주들 하시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기청을 이제 가장 먼저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행보를 이제 가장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도 전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체 가운데서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이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네요. 특히 이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코스닥과 코스피 차별화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